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3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시청자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돼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방송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가지 경기 분석 준비해 왔고요. 자기 의견과 조금 맞춰보면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바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클리블랜드와 볼티모어 경기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오늘 양 팀이 이제 화력전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었죠. 클리블이 이제 10득점을 뽑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볼티모어가 5득점을 뽑아내면서 화력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내일도 사실 조이 칸텔로와 브랜든 영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안정감이 드는 선발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득점으로 조금 마인드 맵이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다만 지금 볼티모어의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3득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최근 5경기 팀 타율도 2할 1푼 7리까지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칸텔로를 공략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사실 의문점이 좀 들고 있거든요. 자, 일단 칸텔로 같은 경우에는 14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익스텐션이 되게 좋고요. 무브먼트라든지 공끝이 되게 좋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존에 조금씩 걸치든지 아니면 조금씩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한 밸류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사실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씩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타이밍이 조금 아쉬워요. 게다가 이번 시즌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볼티모어가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죠? 0.618. 리그 전체 28위 수준이었습니다. 잘 못 쳤죠, 사실. 그래서 저는 진짜 뜬금 칸텔로의 완벽 2가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볼티모어의 선발은 브랜든 영이 등판하죠. 이번 시즌 6번의 등판에서 26.1일 동안 피안타 36개, 피홈런 7개, 볼넷 11 내주면서 1.78의 WHP와 7.52의 방어율. 냉정하게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커브, 체인지업까지 4가지 구종을 던져주는데 스토프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고요. 보이지도 조금 심하고 구위도 조금 약한 편이죠. 특히나 이 브랜든 영이 좌타자를 만났을 때 피안타율이 3할 3푼 8리거든요. 클블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흐름이 괜찮은 콴이라든지 마르티네즈라든지 만자르도, 뭐 산타나, 뭐 놀란 존스 이런 친구들이 충분히 최근에 좋았던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사실 다득점보다는 뭐 클블 승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일방적인 승리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요거는 클블 승 아니면 뭐 일방적인 승리 요쪽을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바로 보겠습니다. 피츠버그랑 디트로이트 경기 볼게요. 자, 오늘 홈팀 피츠버그가 스킨스의 호투 스킨스가 되게 잘 던져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승조 운영에서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3대 0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연승각을 좀 봐줘야겠다. 미치 켈러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구간이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1.4득점. 리그 전체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켈러 같은 경우에도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싱커,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까지 브레이킹 볼이 일단은 밸류가 되게 좋아요. 게다가 최근에 싱커도 다시 밸류가 올라오다 보니까
좌우 편차 없이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디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8푼 4리까지 떨어지는 구간에다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켈러를 공략해줄 수 있겠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고점의 켈러와 저점의 디트로이트 빠따가 만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다. 자, 반면에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KC 마일즈가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싱커,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던져주는데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좀 커맨드가 괜찮아요. 지난 시즌보다 커맨드가 괜찮아졌고 뭐 WCP라든지 아니면 방어율 자체가 많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특히나 이 직선 구종들에 대한 밸류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밸류 높은 페이스볼에 대해서는 조금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디트 다음으로 29위 수준. 그래서 이게 사실 접전 저득점의 양상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PNC 파크라는 이런 투수 구장 자체도 저득점에 대한 기대치를 좀 올려줄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변수가 뭐냐면은 피츠버그가 지금 뭐 산타나라든지 뭐 베드너라든지 얘네들이 지금 연투 중이거든요. 최근 불펜 흐름도 명확하게 잘 안 되고 있고 밸류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 보니까 어쨌든 접전 저득점 가능성을 보기는 하는데 디트로이트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펼쳐주지 않을까. 디트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8.5 언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 워싱턴이랑 신시내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신시내티. 자, 이 매치업은 오늘 생각보다 워싱턴이 타선이 잘 터져줬어요. 그래서 1차전을 잡아내고 왔는데 다만 내일 신시내티 선발이 체이스 번지가 등판합니다. 일단 158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을 던질 수 있고요. 뭐 고속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까지 구속도 빠르고 구위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워싱턴의 팀 자체가 155가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을 만났을 때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국에 워싱턴이라는 팀 자체도 이런 체이스 번지의 힘과 워싱턴 빠따의 힘과 힘이 붙었을 때는 사실 워싱턴이 이 구위를 이겨내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체이스 번지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워싱턴의 선발은 브래드 로워드가 등판합니다. 154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던져주는데 좀 직선 구종에 대한 이 의존도가 조금 높아요. 레파토리가 굉장히 좀 단조롭고요. 제구도 조금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 그리고 이닝, 이팅에 대한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선수다 보니까 길어야 한 3이닝, 4이닝 정도? 이 안에 아마 내려갈 거예요. 근데 지금 워싱턴이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사실? 불펜입니다. 불펜 방어율이 5.8로 리그 전체 꼴찌거든요. 최근의 흐름도, 최근의 피로도도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 브래드 로워드가 역할이 안 된다. 리스크가 너무 큰 경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이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선발부터 불펜 구간까지 신시내티가 조금 유리한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신시내티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8.5 오버라든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랑 보스턴 경기 볼게요. 일단 오늘 필라델피아가 이제 연장을 가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반면에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연장까지 가서 경기를 지고 왔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 자체가 좀 가라앉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일 사실 크리스토퍼 산체스와 리차드 피치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선발 밸류에서부터 좀 차이가 나죠,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자, 일단은 산체스 먼저 보겠습니다. 156kg짜리 싱커 볼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즌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슬라이더라든지 이런 구종들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은데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35.1 동안 5자책 1.27의 ERA, 최대한의 이닝을 막아주면서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아주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산체스가 나왔을 때 승리 가능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평균 한 7이닝 이상 1실점 이하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선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됩니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타격 사이클 자체가 좀 내려와 있는 구간에다가 브래그먼 같은 경우에는 복귀 이후에 아직까지는 좀 적응기.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좀 많이 무너져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보선이 이런 무빙 볼러한테 또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보선이 최근 흐름이라든지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봤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기가 좀 힘들 것이다. 자, 반면에 보선의 선발은 리차드 피치가 등판합니다. 155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데 레파토리가 일단 좀 단조롭죠. 근데 뭐 구속은 빠르고 구위는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 피치에 대한 리스크가 뭐냐면은 우타자를 만났을 때 좀 실투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홈런 7개가 전부 다 우타자를 만났을 때 나오고 있다. 근데 하필이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터너라든지 뭐 카스텔라노스라든지 아니면 뭐 리얼부토라든지 펀치력이 괜찮은 우타 라인들이 꽤나 많고요. 게다가 내일 경기장 자체가 시스템 뱅크라는 이런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 특성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피치에 대한 기대치는 높게 설정해 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서 필라델피아가 리드를 챙겨갈 가능성이라든지 홈에서 가져가는 특성이라든지 빠따 흐름 자체도 필라델피아가 훨씬 더 낫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필라델피아 승리 아니면은 뭐 필라델피아가 일방적으로 좀 가져가는 경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라 승 1.5 마헨. 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경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컵스랑 캔자스 볼게요. 컵스, 캔자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시나요? 경기를 봤을 때. 아마 대부분이 지금 리치 힐이 선발로 나온다 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짚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144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브 이렇게 섞어 던지는데 최근엔 이제 무빙볼도 꽤나 많이 던지긴 해요. 근데 사실 전성기 때는 뭐 평균 이상의 직구와 그 다음에 이제 리그에서 가장 좋은 커브를 던지는 자원이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한국 나이로 지금 46이거든요. 80년생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트리플 A에서의 기록이 있어요. 트리플 A에서의 기록이 있는데 5.36의 ERA 9경기 나와서 42이닝 동안 1.62의 WHP와
5.36의 ERA, 커맨드도 전혀 안 됐었고 장타에 대한 억제도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이제 컵스라는 팀 자체가 커브에 대한 대응 능력이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입니다. 이건 사실 컵스가 리치 힐을 공략 못할 수가 없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컵스의 선발은 맷 보이드가 등판합니다. 15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슬라이더 체인지업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보더라인에 대한 피칭이라든지 아니면 볼 끝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지금 19경기 나오면서 111.2이닝 동안 1.03의 WHP와 2.34의 방어율, 안정감이 되게 좋죠. 이거 사실 캔자스 같은 경우에도 자완투수 만났을 때 이번 시즌 팀 OPS가 몇이었다? 0.666. 리그 전체 22 수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리치 힐이 좀 일방적으로 털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컵스 승리라든지 뭐 일방적인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득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컵스 승마 5.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랑 애슬레틱스 볼게요. 자, 오늘 텍사스가 애슬레틱스와의 맞대결에서 생각보다 되게 뭐 가뿐하게 잡고 왔죠. 뭐 라이터에 대한 호투도 좋았는데 일단은 이 불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필딩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최근 이 텍사스가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평균 실점이 1.2실점. 진짜 웬만하면 실점을 안 주면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내일 선발이 제이콥 디그롬이 등판합니다. 이제 155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 슬라이더는 여전히 밸류가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까지 올라오면서 좀 압도적인 구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시즌 19번의 경기에서 0.91의 WHP와 2.32의 방어율. 시즌 초에 조금 부진했는데 최근에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애슬레틱스 만나서도 11.1인 동안 이 자책 1.59로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도 텍사스가 그렇게 많은 실점은 주지 않으면서 안정감 있는 이제 수비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투수 운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애슬레틱스의 선발은 JT 긴이 등판하거든요. 이제 152kg짜리 싱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자원인데 근데 하필이면 또 텍사스가 무빙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긴 같은 경우에는 4월 25일이었죠. 텍사스를 한번 만나서 3.2이닝 동안 3자책 탈탈탈 털렸었던 기억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은 선발 밸류부터 최근의 흐름, 뭐 상성까지 텍사스가 가져가는 이점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텍사스가 좀 유리한 경기를 풀어갈 것 같고 애슬레틱스가 사실 득점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도 낮은 경기라고 한다면 뭐 저득점 양상까지도 뭐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사스 승 8.5 언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물 한 번만 마시고 할게요.
자, 콜로라도랑 이제 세인트루이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 세인트루이스. 자, 이 매치업은 지금 생각보다 세인트루이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오버가 사실 12.5 조금 사악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 뭐 팀 밸류는 콜로보다는 세인트가 나은 건 맞습니다. 근데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패디가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일단은 이 패디 같은 경우에는 146kg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싱커, 스위퍼, 체인저까지 구사를 하는데 이번 시즌 스위퍼가 사실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직선 구종에 대한 이런 움직임까지 많이 밋밋해지다 보니까 타자들이 어렵지 않게 타이밍을 맞춰주고 있다. 그래서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19.2이닝 동안 21자책 9.61의 ERA 너무 안 좋거든요. 패디가 뜬공 비율도 많고요. 강하게 맞는 이런 타구의 비율도 되게 많습니다. 이거 사실 콜로라도도 이번 시즌 뭐 빠따에 대한 강점이 있는 팀인 건 아니지만 쿠어스피드에서의 이런 빠를 받는 홈빠를 받는 콜로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패디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높게 잡아주긴 힘들다. 블레이력보단 잘 던지겠지 라는 생각 자체가 조금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패디가 내려간 이후에도 세인트루이스가 이번 시즌 원정을 떠났을 때 실점률이 올라간다는 부분 역시도 좀 거슬려요. 그래서 뭐 패디부터 불펜 구간까지 사실 안정감 있게 흘러가긴 좀 힘들 것이다. 자, 이에 맞서는 콜라도의 선발은 블레이록이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스플리터, 슬라이더, 커브까지 레파토리 좀 다양하죠. 근데 이제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 자체가 조금 약한 편이고 커맨드도 좀 불안하거든요. 이번 시즌 6경기 나와서 21.2이닝 동안 33개의 피안타, 피홈런 6개, 1.8의 WCP와 9.97의 방어율.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사실? 이거 세인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넉넉하게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제 16출루를 만들어내면서 타격감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왔다 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양팀의 선발들이 다 같이 조금 타이타이 털리면서 불펜까지 약간 화력전이 계속되는 느낌? 코스피드라는 이런 특이성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승패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2.5 오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애리조나랑 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홈팀 애리조나가 오늘 휴스턴과 1차전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지고 왔거든요. 4연승이 끊어지고 왔습니다. 좀 기분이 나쁜데 여기서 내일 선발이 로드리게즈가 등판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휴스턴의 이 우타 라인을 제어할 수 있을까? 전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자, 일단 로드리게즈가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여러가지 레파토리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스타프 자체가 조금 무너진 듯한 이번 시즌 16경기에서 이닝 이힘도 잘 안되고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주자를 출루시키고 있고 방어율도 지금 5.94. 지난 시즌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요, 이번 시즌. 님 추천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 로드리게즈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우타자를 만났을 때 볼질이 좀 심합니다. 게다가 장타에 대한 리스크. 지금 피홈런이 16개거든요.
근데 이제 우타자를 만났을 때 12개. 우타자 상대 되게 약했어요. 휴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타석에서의 뎁스라든지 우타석에서의 밸류가 가장 높은 팀 중에 한 팀이고, 이거는 로드리게즈가 휴턴의 이 빠따를 견뎌내기가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휴턴의 선발은 프렌버 발데스 등판합니다. 152kg짜리 자완 싱커 볼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커브라든지 체인지업까지 던져주는데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최근에 싱커 각도 괜찮고 구위도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삼진 비율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1.12의 WHP와 2.75의 방어율까지. 에리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완 투수 상대 강점이라든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홈에서 가져가는 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아예 안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프렌버 발데스가 저는 그래도 퀄스 정도는 찍어주지 않을까. 사실 휴턴이 선발 싸움부터 조금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게다가 지금 양 팀의 뒷심 싸움, 불펜 대결 구간에서도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 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사실 화력전 베이스로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나은, 더 강력한 타선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저는 개인적으로 휴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휴턴이 승리 가져가면서 뭐 다득점 게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총 8가지 경기 한번 같이 분석을 진행해 봤고요. 자기 분석이랑 조금 맞춰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